시청자 여러분,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수급대장입니다. 신규 시청자분들 환영합니다.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LG전자 많은 분들이 지금 상당히 승질이 나는 상간이죠. 왜냐면 월요일날 같은 경우에도 15%까지 올라갔었고, 근데 지금 또다시 떨어졌는데 보합으로 마감이 됐고, 뭔가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너무 조용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를 한 부분이 여기입니다. 여기 밑에서 물을 타셔가지고 평단가를 낮추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엄청나게 많은 금액, 예를 들어 내가 이 위에서 매수를 해서 물렸다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밑에서 평단가를 낮추려면은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매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LG전자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있는 구간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테지만, 어쨌든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건지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을 들어갈 건데요. 일단 지금 현재 문의가 상당히 많으셔서, 왜냐하면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조심스럽게 박스권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을 맨날 하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까지도 이렇게 타점 신호를 공유해 드린다고 했더니 문의가 많으셨는데, 어쨌든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셔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리딩하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저도 채널을 더욱더 키우고 싶은 사람으로서 이벤트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바로 분석을 들어갈 건데,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릴게요. 자, 일단은 윗꼬리로 올라왔었던 월요일날 이슈에서 여러분들께서도 뉴스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LG전자에도 지금 현재 뉴스가 상당히 많이 붙어 있죠. 왜냐면은 대기업이니까. 얘도 보시면은 요 뉴스가 아마 움직였던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가 있는데, AI 서버 렉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잠깐 이제 훑어서 본다 그랬을 때 많이 확인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이렇게 생긴 곳에 딱딱딱 층마다 GPU를 집어넣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이게 열 발생이 얼마나 심할까요? 상당히 심할 겁니다. 이 프레임 자체를 렉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그 공기 순환, 그리고 냉동 기능, 냉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조라고 하죠. 그 공조 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프레임, 그게 바로 렉이라고, LG전자의 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AI 서버에 들어갈 건데, 이거를 이제 엔비디아와 협력 관계 속에서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LG전자의 그 기술력 플러스 배터리는 LG 에너지 솔루션 등등 해가지고 LG가 AI 데이터 센터 쪽에서도 크게 공헌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젠슨왕 때문에 올라갔던 것도 사실 피지컬 AI 관련된 내용이 가장 컸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피지컬 AI를 교육을 시키고 학습을 시키려면은 지금 기존의 제미나이나 이런 애들을 학습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연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지컬 AI는 일단은 로봇 머리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로봇은 실제로 움직이는 애들이잖아요. 이미지를 만든다던가 동영상을 만든다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로봇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덤블링도 하고, 지금 현재 기술력이 많이 상당 부분 진화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사물과 환경 자체가 상당히 널찍하고, 인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냥 물리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살아오다 보니까 이 물리 법칙을 벗어나는 적은 없지만, 이거를 굳이 계산을 해서 로봇한테 입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라고 볼 수 있고, 그거에 대한 학습을 할 수 있는 LG전자에 기대를 한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사실 플러스 알파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 플러스 알파가 말씀드렸던 그게 이제 다시금 AI 서버 렉이라는 형태로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진행을 한다고 했었기 때문에 15%로 올라갔다고 했지만 왜 다 떨어졌을까요? 그게 바로 실적에 반영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협력 관계 때문에 이미 주가가 연락이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엔비디아와의 관계성은 이미 LG전자의 꼬리표로 따라오고 있는 상태니까 시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신선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LG전자가 일단 실적을 깔고 있잖아요. 역대급 실적이라는 거를 깔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의 자리를 지켜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 나왔던 잠정 실적 발표가 진짜 실적 발표에서 예상했던 거
요 정도였는데 까보니까 좀 더 많이 나왔네. 그리고 엔비디아와의 관계도 한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조금 더 깊어졌네. 뭐 이런 뉴스들,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을 때 LG전자의 차트가 망가지면 안 됩니다. 망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를 시켜줬을 때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여기서 얘가 지금 보여줬던 것처럼 데드 크로스가 지금 만들어졌습니다. 초록 색깔이 60선이고요. 이 위에 있는 노란색 선이 20선이기 때문에 장기 이동 평균선이 단기 이동 평균선을 이렇게 뚫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데드 크로스가 맞습니다. 근데 데드라고 해가지고 죽는다? 아니죠. 이동 평균선 밑에서 놀고 있는 게 역배열 형태이기 때문에 이 역배열에서 잔잔하게 우상향으로 정배열로 바뀌면은 그건 또 얘기가 또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LG전자의 흐름에 좀 맡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상태에서도 보시면은 LG전자가 지금 앞에 고점 부분으로 봤을 때 어떤 지지라인까지도 이격을 지금 벌린 상태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고점을 뚫고 밑에서 지지 행보하는 구간을 만든 다음에 꺾어서 여기도 보시면은 이동평균선 밑에서 놀다가 뚫어놓고 타기 시작해서 정배열로 타기 시작한 다음에 슈팅이 나온 거잖아요. 지금 여기도 똑같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가 돌려서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탔을 때 이동평균선하고 방향성이 우상향으로 갈 때 그때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거고, 그 타이밍이 실적 발표 플러스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의 호재적인 뉴스로 나왔을 때 아다리가 맞으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미친 듯한 슈팅이 나온 다음에 바로 죽여버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 번 더 2차 파동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길이는 이렇게 될지 이렇게 될지 쌍봉이 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지금 LG전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짜신지는 모르겠지만 전략적인 매매를 한다고 했었을 때 저도 옛날에 물린 적이 있었어요. 물렸던 종목을 일부를 매도를 하고 다른 종목들로 수익을 야금야금 쌓아가면서 이겨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물론 손절하고 또 손절하고 또 손절해가지고 아주 그냥 돌아버린 적도 있었지만, 어쨌든 손절할 수 있을 때 손절해야 되지만 지금은 타이밍이 좀 늦었고요. 어쨌든 최소한의 손실을 보면서 LG전자를 끌고 가고 나중에 이제 손실이 아니라 수익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구간까지 온다 그러면 좋겠지만, 어쨌든 지금 시간적으로는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예상 범위 안에 집어넣고 하는 게 오히려 차분하게 매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차피 저도 12년 동안 우여곡절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이렇게 말씀드리면 별로 좋아하시는 분들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굳이 거짓말을 하거나 굳이 이제 막 간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상황에 맞게 이평선 돌파부터가 먼저다.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화요일날 저녁에 CPI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지표가 살짝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게 예상치에 부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좀 예상치보다 하회를 한다라고 해야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줄어들면서 금리 인상, 지금 현재 매파라 그러거든요. 그거를 매파들의 의견에 자꾸 힘이 주어지면 안 되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구간에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거래가 지금 많이 안 실리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거래가 많이 안 실리는 종목은 지수가 눌린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잘 버텨줄 수가 있거든요. 원래 많이 올라간 종목이 떨어질 때 더럽게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더럽고 치사하게 겁나게 많이 빠지고 겁나게 많이 올라가고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시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구독하셔서 영상을 꼭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타점 신호 말씀드렸던 것처럼 LG전자 저는 여기서 지금 4848을 하고 있는데 굳이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타점 신호 받으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테지만 LG전자 지금 현재 물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간에 돈 받는 거 아니고 리딩하는 것도 아니지만 문자로 수급이라고 단어 하나 적어서 위에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보내셨을 때 제가 일단 뭐 다른 종목들까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원전선,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SK 이터닉스, 그리고 지금 SK 하이닉스도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일단 매수도 했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이라는 게 순간순간 바뀌기 때문에 타점 신호도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거라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LG전자도 이런 식으로 올릴 수 있을 정도면 세력주가 맞습니다. 세력이 다 이탈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세력이 이탈했으면 벌써 이렇게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세력주를 타점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고 오신 다음에 현재 LG전자의 지금 괜찮은 수급 그리고 시장의 수급 확인해보고 오늘 영상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 시켜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을 11년 했는데 유튜브 지금 입문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SC 인베스트먼트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미친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DSC 인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리오사 AI 관련돼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목이 나왔습니다. 퓨리오사 AI가 메타 보고 너네랑 안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 그랬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대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재료 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단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재료 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1,000억 거래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퓨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 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 단가는 10,000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 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 다음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DSC 인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 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000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10,000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10,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 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만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 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1000만 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주입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둔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다 같이 잘 되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7거래일 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 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종목별 투자자를 봤을 때는 상당히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지금 기관들의 수급이 은은하게 지금 잘리고 있으니까. 엔비디아와의 관계성,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뭔가 하나쯤 갖고 올 것 같은 호재. 사실 유럽 쪽에 에어컨을 팔고 있다. 이제 그 부분도 사실 가전 쪽으로 했었을 때 충분히 실적을 깔아주는 부분들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긍정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인들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마 단타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매도를 했다거나 아니면 기다리다 지쳤어요 하시고 이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라시는 분들도 계셨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상당수 많은 분들이 아마 지금 건들지 못하고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손절이라는 것도 사실 이게 타이밍이 지나면은 이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 LG전자가 수급이 이렇게 박혔는데 조금 더 홀딩 해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외인들과 기관들이 매수를 한 형태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어쨌든 간에 상방을 갈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더 기대를 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환율도 조금 진정이 됐고 이렇게 돌려서 올라가고 1600원까지 이제 제가 생각을 해놓고 있는 거는 맞지만, 어쨌든 지금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미친 거는 맞지만 그래도 LG전자가 거래량이 없어도 주가의 자리를 지켜주니까 어쨌든 기대감을 아예 없애버릴 수는 없다라는 거. 네. 문자로 수급입니다. 010-7666-8354. LG전자 주주분들 화이팅이고요. 저도 화이팅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은 그날그날 다 존재를 하니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을 때만 타점 신호 받으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십시오. 수급대장이었습니다.